전치사 편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사실 전치사에 관한 문법은 여기에서 모두 끝낼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자, 조금만 더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4개의 문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스톱 버튼 누르고 먼저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죠. I have a story to write. 전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A story를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문장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write a story 어때요? 가능하죠. 쓰는 거는 글이니까 글 내용 a story니까 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 써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관해서 글을 쓸 수가 있죠. about이 어떤 것이 있을 때 어떤 중심되는 부분이 있을 때 요거의 어떤 둘레의 전반적인 이런 부분 about이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쓰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write about a story 일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나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poetry 이런 게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럴 때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 것이 물론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두 번째 문장 I have some events to write. 이때는 어때요? 이벤트 자체를 쓰는 게 아니죠. 이벤트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역시 뒤에 이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식받는 이벤트가 뒤에 이 write의 의미상의 목적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알 수 있겠죠? about 하고 전치사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write about the events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조금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I have no pencil to write. 쓸 펜이 없다 라고 할 때 pencil 여기에 그냥 펜이라고 해놓고 보죠. 그러면 펜을 쓰는 건가요? 아니죠. 펜을 가지고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with라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좋겠죠. 그 다음 He has some pieces of paper to write. 쓸 종이가 있답니다. paper를 쓴다. 역시 뒤에 놔둬보면 그냥은 쓸 수가 없습니다. write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종이 위에 글을 쓰죠. 그러면 on이라는 전치사를 써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사가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에 이때 뒤에 전치사를 함께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 어법이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언제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고 또 언제 전치사를 써야 하는지 볼 수 있겠죠. 자, 이 뒤에 쓴 걸 다시 이제 지우고 보세요. 왜 이때 뒤에 전치사를 썼을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사 나온 김에 이제 하나 더 나아가죠. 아래 2개 문장 보시겠습니다. 자, 역시 먼저 풀어보세요. 스톱 버튼 누르세요. 풀었죠? He wants his daughter to study English very hard.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he wants, 그가 원한답니다. his daughter to study 하기를, English를 very hard, 아주 열심히. 딸이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기를 원해요. 이럴 때 보면은 여기 있는 his daughter는 바로 목적어 자리로 쓰일 수가 있죠. 동사 want, 타동사입니다. 그죠? 그가 원해 하고 문장 끝내면 안 되잖아요. 뭘 원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마침 his daughter라는 이 명사가 바로 목적으로 와도 좋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He wants his daughter to study English very hard 하고 문장은 끝내면 됩니다. 다음 문장. It is difficult his daughter to solve the problem. 무조건 이 자리에는 전치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 It is difficult. 문장 구조로 끝난 겁니다. 이 it이 가주어인지 뭔지는 모른다 해도 구조가 끝났다. 더 이상 명사 자리가 빌 게 없어요. 왜? 쏙 자리가 없잖아요. 주어 it이 이미 왔고 보호 자리도 difficult가 있고 목적어는 쓸 수가 아예 없고 is는 대표적인 자동사잖아요. 더 이상 안 됩니다. 무조건 이 자리에 전치사는 써야 합니다. 어떤 명사를 걸어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문맥의 의미를 잘 보면 it은 가주어, 투이어가 진주어다. 이 정도를 볼 줄은 알겠죠? 이랬을 때 그렇다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to solve the problem 하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이 자리에다가 그러면은 넣어서 생각해 봅니다. To solve the problem is difficult.
어때요?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다. 여기까지 끝내도 되죠. 근데 his daughter를 붙이고 싶다는 얘기야. 이 명사를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다가 붙여야 할까요? 그의 딸에게는 어렵다. 그의 딸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다. for를 써야겠죠. 이해됐나요? 일단 전치사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문장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돌려놓고 생각하면 위의 문장으로 가죠. It is difficult for his daughter to solve the problem.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뭐가 눈에 보이나요? 바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표현 방식이 보이죠. 위의 문장에서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his daughter가 study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목적격입니다. 목적어 자리에서 그냥 쓰고 있죠. 근데 이번에 to solve 하는 것은 for his daughter라고 for 목적격의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헐, 이런 거였나 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for 목적격으로 표현되는 것은 당연히 이와 같이 전치사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별다른 이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of 목적격을 쓰는 경우도 똑같은 이유에서 이 of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지금은 그 느낌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의미상의 주어에서 좀 더 볼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직접 작문하고 말할 때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영문법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a dernière classe.